남편에게 꼭 버텨달라고 전해달라. 김건희 씨가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에게 한 말입니다. 신 변호사는 어제 50분간 김 씨를 만났는데요. 반클리프 목걸이 전달 사실을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향해서는 정권과 손을 잡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멘토의 입에서는 김 씨의 목걸이를 비롯한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정반대의 시각이 나왔습니다. 가슴을 칠 겁니다. 무슨 명품 목걸이,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그 소리가 나오면은 그 양반은 회초리를 들고 아마 쫓아가서 때렸을 겁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늘 특검 조사에는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한 김건희 씨. 접견에서는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특검은 김 씨의 구속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네,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는 이 사실이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접견하고 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이런 발언을 한 의도 그리고 이걸 공개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신파 영화 찍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본인이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시즌2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뭔가 지지자를 향한 여론의 목소리를 선동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찬탄 반타파가 있고 그러면서 윤 어게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주요한 그런 선거 결과에서의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윤석열, 김건희를 너희들이 구제해라라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배우자에게는 너가 비록 감옥에 있더라도 지금 검찰 그리고 행정 라인 남아있는 거 최대한 동원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라라는 간접적인 사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오히려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기. 이것은 나를 희생해서 남편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남편에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하는 반어법의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감정 토론은 아닐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셨습니다. 김기행 위원님.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의도가 있건 없건 떠나서 우선적으로 본인이 영부인의 위치에서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영어의 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자포 자기 심정이 좀 드러난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관련해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지금 언론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특검 내용들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목걸이다, 팔찌다, 명품 가방이다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따가운 눈총을 본인이 왜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이 와이프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일정 부분 토로를 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을 신평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진위, 의도와 상관없이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메시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지자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선 두 분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추윤 의원님, 예. 지난번에 김건희 씨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라는 말을 했다는 것도 알려졌는데 법조인들 분석 들어보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하더라고요.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두 분 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 혐의는 최소 무기징역이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각종 16가지가 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 합쳤을 때 몇 년이다 법조인들마다 분석은 다릅니다만 어쨌거나 수십 년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죠. 근데 저는 김건희 씨가 이 신평 변호사랑 이렇게 접견을 하면서 본인이 토로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거란 걸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신평 변호사 역시 김건희 씨의 허락 없이 오늘 한 내용을 내가 SNS에 올리겠다는 내용을 독단적으로 올리진 않았을 거라고요. 예. 그럼 어떤 메시지가 나갈 거를 알고 이런 거를 말을 한 거잖아요. 전 그러면 적어도 아까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혐의가 이 정도로 드러나고 있고 국민들께서 정말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을 향한 사과 메시지를 같이 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적어도 이런 유감 표명이나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신평 변호사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했었어야 된다는 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죽는다, 내가 죽어야
뭐 이건 뭐 극단적인 선택 이런 걸 암시하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예. 내가 유죄 선고를 받아야 내가 법의 그 처단을 받게 되면은 남편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말을 한 그 목적은 결국 그 원래 구속 기소 되기 전에 나왔던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진 않지 않을까라는 그 여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목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판결을 받게 되면 지금 국민들 특히나 이 강성 보수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둘 다 구속시킬 수 있느냐 이런 여론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걸 부추김으로 인해서 뭔가 법조인 그리고 그 여론 쪽에 한 명만 좀 해라, 둘 다 구속시키지 말아 달라라는 이 은연중의 메시지를 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심정을 토로하고 힘든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보다는 결국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계산된 여론전이다. 김윤영 위원님. 근데 김건희 씨 메시지 중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딱 실명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라고 말했다는 것인데 이것도 어떤 계산된 전략일까요? 지금 시점에서 저런 메시지가 난다는 것은 저희가 의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전당대회 기간 중이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언급을 했을 거고,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여전히 국민의힘, 즉 보수 진영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고 언급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본인의 언론 주목도 동정 여론도 더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건희 여사의 저 발언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배신하지 않았다며 목적어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본인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어떤 목적어가 빠져 있는데, 제 생각은 확실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고, 특히 무한한 영광, 저 부분은 정말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 위임받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실제로 무한한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굉장히 오만한 표현인 겁니다. 국민에게 위임받는 권력을 마치 사유화처럼 말했는데, 저런 발언이 저는 진짜 아니기를, 실제로 했는 발언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신 변호사에 따르면 그 나토 주얼리 3종 세트라고 불리는 그 명품들을 선물한, 그리고 삼청동 안가 회동까지 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김건희 씨가 가까워진 경위에 대해서 저희 JTBC와 통화한 내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이 국가조찬기도 회장이라서 그 직책 때문에 김건희 씨와 가까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예. 그러니까 뭐 명품 선물 이런 게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가까워진 거라고 설명을 한 거거든요. 지금 대화 내용을 보면은 심평 변호사도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범죄 사실에 있어서 뭔가 유리한 지점을 끌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심평 변호사가 먼저 물어보잖아요. 회장이어서 국가조찬기도의 회장이어서 신뢰한 거냐?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그렇다. 이래서 결국에는 서희건설과 정권의 유착 관계는 종교란 그런 계기가 된 것이지, 내가 뭔가 3종 세트를 받았기 때문에 명품 때문에 친해진 게 아닌 거라는 뭔가 반론을 하나의 또 밑밥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로 예전에 최재형 목사랑 만날 때도 최재형 목사가 계속해서 카톡 보내고 그래도 대꾸 안 하다가 샤넬백 사진을 올리니까 만나는 시간이 정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만나는 수단과 목적과 그런 행위들이 명품이라는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실은 왜 그럼 3종 세트가 같지만 나중에 돌려줄 때는 귀걸이는 안 돌려줍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안가에서 결국에는 서 회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뭔가 위로를 받고 성경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나누어졌는지 실제로 이제 서희건설 회장이 소환돼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모르던 많은 부분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가만히 듣는 경청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본인이 계속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권력의 내부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여러 가지 내가 정권을 잡으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를 추종하라 라는 미끼를 던졌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김건희 특검팀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지금 뭐 사업상 청탁이나 또는 뭐 인사 청탁 같은 게 오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심평 변호사가 오히려 반론을 펼쳐주는 그런 목적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다 앵커의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종찬 광복회장, 윤 전 대통령 부친과 막역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죠. 윤 전 대통령 부친이 만약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김건희 씨의 이런 명품 수수 의혹 등을 본다면 아마 회초리를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중마고 예. 이철우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기중 고인이 된 윤기중 전 교수와도 굉장히 가까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기중 전 교수가 이런 상황을 알게 됐을 때 예.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잘 아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진짜로 받았는지 여부는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올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던 소위 말해서 그거는 가품이었다. 그렇지만 가품도 발견되고 진품이라고 하는 것을 서희건설 그 회장이 직접 본인이 자수서를 통해서 증거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김건희 여사한테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제가 볼 때 심평 변호사가 국가조창 기도회 관련해서 회장이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선거 기간에 12월 초에 예. 국가조창 기도회가 크게 열립니다. 그렇다면 각종 어떤 많은 대선 주자들이 그 자리에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나는 분들은 굉장히 그 교계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금품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청탁이 오간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만 만났겠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본인이 걱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교계에 돌아가는 얘기 그리고 신앙적으로 본인이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런 얘기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성춘 의원님.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심평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에 이렇게 언론에서 다뤄주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까지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결국 변론을 펼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변론을 뭐 변호인단이나 뭐 본인의 지인을 통해서 뭐 피의자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다뤄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씨랑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본인들의 변호인단을 통해서 자꾸 국민들에게 이슈화, 뭔가 이슈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아마 금요일 날 투표를 하고 결선 투표가 없다면 그때 종료가 되고 신임 지도부가 이제 들어서게 될 텐데 이미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전환기 씨를 통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윤석열이란 키워드를 얹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유력 후보인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와중에 계속 언론 플레이를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준다. 그러면 반탄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전당대회 때 우리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면서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도부로 당선이 되면 자, 너네들 이제 지도부 됐으니 우리들 수사하는 거나 이런 재판을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싸워라. 뭔가 지금 사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 파면당한 직후에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한 이슈를 다룰 때 그 보수 진영 패널들이 그들을 옹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묘하게 전환기 씨의 등장 이후,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가 바뀐 이후 이 패널들도 뭔가 특검이 뭔가 과하다, 뭔가 이들을 너무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묘한 뉘앙스의 그 변화가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끝나고 난 이후에 지도부가 이제 나서서 또 뭔가 특검이 너무했다는 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뭐 비판 이런 언론 비판 수위를 높여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안에 있는 그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가 호흡을 맞춰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심평 변호사의 글을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김건희 씨가 구속 후 3차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오늘 나와라라고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통보를 했기 때문에 특검이 이를 배려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김윤영 의원님, 내일 뭐 진전이 있을까요? 계속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계속 그럴 겁니다. 예. 출석은 최대한 협조하고 진술거부권은 선택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법률적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석을 제대로 하면서 본인의 병보석을 계속 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출석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병보석을 하기가 어려울 텐데 출석을 성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병보석을 노릴 수 있다고 보이고요. 거기다가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본인도 지금 본인이 어떤 혐의와 어떤 물증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출석을 열심히 해서 오히려 지금 특검 측의 전략이 무엇인지 어떤 물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 조언을 지금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신 변호사 글은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신혜영 의원님, 의사이시기도 하니까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가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글을 올렸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또한 신 변호사의 이제 변호 전략이라고 저희는 보이는 건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아플 예정이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지금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긴 한데 가끔씩 사고가 나요. JTBC에서 얼마 전에도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김상민 검사 건 관련해가지고 공천 개입했느냐 했을 때 진술 거부하지 않고 내가 챙기려면 더 챙길 검사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러면 내가 참 검사들을 챙길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무심결에 인정을 했다라는 또 간접적인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사고 나는 발언이었던 거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진술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오히려 덫에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거부하고 병원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변호 전략의 판단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람의 적응력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구속되고 수감이 되면 일주일 정도 되면은 그래도 그 환경에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고 이제 처음에는 너무 환경이 바뀌면 식음이 전폐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다가요. 어느 정도는 이제 식사도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또 그 상황에서 또 버틸 힘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아플 생각 아니면은 이런 앙상한 뼈만 남았다. 이런 워딩들은 또 하나의 정치적 수사이자 감옥에서의 정치를 시작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비판적으로 이것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이 V1이었다면 김건희 씨는 그 위에는 V0다라는 말은 이미 많이 나왔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의혹과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당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김건희 씨와 측근이라고 분류되는데요. 이 의전 비서관의 자녀가 학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김건희 씨가 직접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통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화 내역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통화가 있고 나서 김 비서관 자녀는 출석 정지 10일이라는 혐의에 비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그쳤습니다. 성추윤 의원님, 예. 민간인인 대통령 부인이 교육부 차관과 직접 통화를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통하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역은 일단 검증이 된 건데 김승희 비서관, 의전 비서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 비서관에 임명됐을 때부터 대체 어떤 사람이냐? 왜냐하면 첫 번째로 공직을 맡았던 게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와 2009년에 대학원 동기로 알려져 있었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라인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출석 정지 10일 아주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생이 초등학교 2학년생을 리코더, 주먹 그리고 뭐 우산까지 동원해서 때려서 전치 9주가 나왔던 아주 심각한 폭력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전학을 보내기 위한 뭔가 이 학폭위에서 1점이 모자라서 16점이 나오면 이제 강제 전학이 되는 건데 1점이 모자라서 강제 전학 처분되지 않고 학급 교체만 됐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을 폭행했습니다. 학급 교체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학교, 같은 공간에서 결국 그 사람과 자신에게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람과 그 남은 4년을 같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 있었던 것, 온 국민은 다 의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김건희 씨가 지금 교육부 차관과 통화를 했다. 8분 48초나 그냥 의례적인 뭐 인사 통화가 아니라 분명 목적성을 갖고 있는 통화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은 저는 이거 뭔가 압력이 작용했다는 거는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는 그럼 학폭위 위원들 중에 뭔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경 의원님, 대통령실 근무를 하셨었으니까 이걸 여쭐게요. 그냥 단순하게 질문 드리면 대통령 부인이 교육부 차관과 8분가량 통화를 했다. 이건 조금 갸우뚱할 만한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상황이면 가능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행사를 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행사의 성격상 교육부와 관련된 행사다. 그렇다면 교육비서관 그쪽이랑 그다음에 또 현장에 또 교육부 관계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무자가 아니라 차관까지 직접 전화를 할 거라면 급하게 뭔가 알아볼 상황이 있는지 내 행사 때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의전을 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밖의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긴 8분 동안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그 통화의 어떤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점이 김승희 비서관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처벌이 약해졌다는 어떤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부적절한 전화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하나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학폭 심의위 약 2달 뒤에 김건희 씨의 전화를 받았던 그 교육부 차관이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물론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는데 이거 보은성 인사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심할 정황은 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수석에서 차관에서 수석으로 갔는 게 뭐 큰 영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석과 차관이 사실상 동급이기도 하고 그렇게 크게 영전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왜 의심할 정황이 있냐? 그리고 또 이 의혹 같은 경우는 좀 금방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관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여러 번 언급했지만 학폭심의위원도 있고요. 학교폭력 피해자도 있고 학교 측 관계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조금만 더 조사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뭐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금방 밝혀지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김건희 씨가 교육부 차관과 통화한 시점이 2023년 7월 20일입니다. 2023년 7월 20일인데 2023년 7월 21일에는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대통령의 참모라고 불릴 수 있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리고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과도 김건희 씨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딱 그 무렵입니다. 교육부 차관과 통화했던 그 무렵입니다. 우연이 계속 겹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죠. 필연이죠. 예.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는 최은순 장모가 사실은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1심에서는 방어를 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2심에서도 내가 구속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사실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구속이 되면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난리가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화 편이 이날 상당히 불이 났다. 그런 면에서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가 동시에 같은 시간에 변호인단과 그리고 이 김건희 씨의 오빠 그리고 이시우 그리고 주진우 비서관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차례 연락하는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측근의 비리나 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권력을 이용해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의 단편이라고 보이고요. 아까 저는 사회수석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부 차관에서 수석이 됐다 그거는 영전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실 내에서는요. 김건희 씨한테 잘 보이면은 남을 수 있고 그 자리 보존하고 승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류들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비아폰으로 전화와서 요청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비리 같은 그런 부탁들을 사실은 대통령실의 많은 공무원들이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의 지난 3년의 윤 정부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정말 국민으로서는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화 내역 나온 것만 봐도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하고 또 다음 날은 공직기강 비서관, 법률비서관에게 전화하고 참 김건희 씨가 당시에 바빴다라는 거는 팩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와의 정치적 공생관계의 시작점이 김건희 씨였다라는 게 JTBC 뉴스룸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9년이죠. 당시 검찰총장일 때 검찰총장의 부인 신분으로 한 극우 유튜버에게 김건희 씨가 먼저 온라인 메신저로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 꼭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다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직접 남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계속해서 전화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했던 말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이러냐.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전하면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냐. 이렇게 일종의 현안에 대한 상담을 극우 유튜버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게 이 극우 유튜버의 설명입니다. 이 극우 유튜버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맨 처음 질문은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냐. 이제 윤석열이 미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돼버렸지만 문재인이 맨 처음에 오더를 어느 정도 언지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거냐. 예, 그리고 나서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 관계를 논하는 그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준석이 나쁜 놈이니까 제가 좀 그만 좀 디스펜스 하라고. 너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바꿔줄게 하고 전화가 오죠. 그러고서 한다는 얘기가 절대로 통화했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예, 이 사안 극우 유튜버 A씨와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 때부터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서까지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다.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극우인지 예. 극자인지 그건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취재를 한 JTBS에 이걸 붙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사실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선 본선 때 다 알지 않습니까? 서울의 소리 기자라는 분과 이렇게 진짜 7시간 넘게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정의 어떤 극우다, 극자다 그런 거를 제가 볼 때 특별히 가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여튼 조국 사태 이후에 본인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뉘앙스를 보면 뭐냐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수사 관련해서 특별히 반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뭔가 지시하거나 묵인하거나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윤석열 전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본인은 또 답답한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한 것 같고요. 그거를 극우다 아니다 그거는 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를 한 내용 그때가 사실상 뭐 대통령 신분은 아니고 물론 검찰총장 배우자가 유튜브하고 통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는 딱히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게 극우든 극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직이라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 아니랬을 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검찰의 권력을 동원해서 뭔가 했다.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나온 상황에서는 일단은 극우 프레임, 극우 유튜버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는 왜 이렇게 한쪽에 쏠린 사람과 저렇게 통화하지? 그럴 텐데 제가 아는 그리고 언론에 비춰진 공개된 내용을 보면 서울의 소리 관계자분들과 수많은 시간 동안 통화한 내역도 있기 때문에 한쪽에 있는 사람들만 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춘 의원님 예. 어떻게 보였습니까? 일단 뭐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싶다거나 뭐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언론에 제보를 하죠. 언론을 통해서 본인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걸 통해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공식적인 루트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튜버에게 연락을 했을까? 김건희 씨가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뭔가 언론을 통해 들어가면 뭐 팩트 체크를 한다거나 사실 여부를 체크해야 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체크 없이 뭔가 의혹만으로 충분히 뭔가 이 특정 진영의 여론을 뭔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극우 유튜버라는 뭔가 그런 활로를 활용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저는 문제는 그 당시에 한 것도 전 뭐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이 행위를 계속 연관성을 이어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다시피 청와대 내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뭔가 이런 유튜버들을 관리하는 행정관이 따로 있었고 단순히 그냥 유튜버를 그냥 그 특정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유튜버들에게 정정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라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서 여론을 뭔가 대통령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관리했다는 것들이 뭔가 의혹이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건희 씨는 그 이전부터 뭔가 이 극우 진영, 그러니까 보수 진영 그쪽에서의 여론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와 갈등이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그것과 관련된 소스를 흘려주면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어그로를 끌기 너무 좋았던 소스였을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아마 대선 후보 때도 그때도 뭐 많은 관계를 맺었을 텐데 그런 유튜버들을 통해서 뭔가 영부인이라면 유튜버가 아닌 공식 언론을 통한 뭔가 그리고 영부인이 하면 안 되는 일이죠. 홍보 수석실을 이용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역시나 이것도 비선을 통해서 비선 또 공식 언론이 아닌 유튜버를 통해서 했다는 점 저는 이런 것들이 지탄받아 마땅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그 극우 유튜버 A씨에게 김건희 씨가 전직 대통령 부인이던 그 시절에 미공개 영상입니다. 이걸 보내서 저희가 A씨를 통해서 확보한 영상인데요. 이걸 보여드리고 김윤영, 신혜영 두 위원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미공개 영상, 자원봉사를 하는 영상인데요. 먼저 한번 보시죠.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오늘 이 작은 병을 여기다 넣어 드릴지를 2022년 8월쯤 찍힌 40초가량의 분량이고요. 당시 서울 지역을 비롯해서 물난리가 나서 수해 복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자체 로고가 찍힌 그 수해 복구 현장에 갔고요. 이 영상이 이전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극우 유튜버 A씨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유튜버 A씨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자신에게 아무도 못 알아봤다. 이번 건 꽝이다 라면서 누군가 홍보해 주기를 바랬는데 아쉽다는 그런 속내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튜버 A씨가 이런 건 미담이니까 앞으로는 언론에 알리면서 해라라고 조언까지 해 주었다고 합니다. 신영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번 건은 꽝이었으면 꽝이 아닌 건도 여러 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김건희 씨,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홍보 영상이나 사진 행사하고서 올릴 때 항상 김건희 씨 중심으로 김건희가 잘 나온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체 작업들이 있었고 언론에 김건희 씨 사진 나오면 교체해달라고 직접적으로 홍보실에서 연락가고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본인의 이미지, 국민들한테 비치는 부분 그리고 특히 그런 유튜브를 활용하는 그런 수단적인 중요성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근데 저런 것들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매우 인위적으로 조작적으로 되었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대통령 취임식 때 유튜버 한 30명 정도 극우 유튜버 참석했다라는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선거 과정부터 해서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본인이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극우 유튜버를 활용을 하고 그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것이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를 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를 받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지난 3년 동안 반복됐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제대로 된 정치나 정책이 나오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 또다시 한번 분노할 지점인 것이죠. 예, 김민용 의원님. 정치적 비난이나 도덕적 비난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해서 공직자가 사적 관계를 어떻게 끊느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공직자가 사적 관계를 왜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하면 사적 관계를 하면서 그 사적 관계가 사적으로 끝나지 않고 공적인 부분으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PR 홍보라든지 본인이 어떤 일부적 부분의 일상생활의 조언에 있어서만큼 저 유튜브에게 조언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 조언이 공적인 영역, 즉 정책이라든지 어떤 특정 이해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이라든지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거 봤었을 때 100% 사적인 영역에서만 논의했고 상의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저런 유튜버와의 저런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사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